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히 그 사람을 그 아이라고 부를게요.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사실 크게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이일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어쩌다 낸 수정 씨, 여기서 뭐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숨기고 있었는지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야. 오늘의 일로 인해 심란하고 당황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남편인 내 남편 오민석. 우리는 동네 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배우지 않았고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속 깊은 그가 아버지처럼 의지가 되고 좋았어요. 아마 내가 그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노민석이 애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리가? 길에서 오는 아이를 다정하게 달래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친구 아들을 닮았나 봐요. 아니, 진짜 아이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몇 달 만지지 않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를 속이려는 사람도 아니었고 연애를 하려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친구의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을 띄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도 나를 당신과 같이 알거나 똑똑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잠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데이트 중에도 전화를 받아 급히 어딘가 가야 된다는데 명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려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가족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미 친구 얘기에 마음이 사로잡힌 상황에서 그날 그의 행동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고 말이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왜 또 오늘이 내 생일인데? 미안해.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가야 돼. 다녀와서 다시 연락할게. 일단 저녁에 늦게 만날 수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 정말 서운해. 생일이면서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왜 또 무슨 일인지도 말해야 돼. 내가 중요한 일인데 그랬어요. 민석 씨가 중요한 일이라며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듣기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수정 씨, 진짜 미안해요.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무슨 일이었는지 나중에 말할게요 라고 말하고였어요. 내 생일인데도 중요한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 그에게 화가 치밀었고 의심이 극에 달아 유부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급하게 조퇴를 해서 그의 뒤쫓기로 했죠. 그는 동네 큰 마트의 생선 코너에서 일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마트로 갔지만 주차장 골목에서 초등학생과 싸우고 있는 그를 마주쳤어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기분이었죠. 그에게 화를 내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사실은 애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되었지만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랑 사귀게 되었지? 아니.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아들인 거야? 나 잘 들어봐. 숨긴 아들인 거잖아. 온몸에서 우릴 닮았어. 그 여자, 그 아이 맞아. 제 방임 아니야? 저 친형제촌이야. 뭐라고? 동생 맞지? 그 자매촌이야. 그 동생. 설명할게. 다 알고 있어. 3학년쯤 초등학생으로 보이던 그 어린 소녀는 내 친구, 남편의 아우였어. 그냥 왜 말을 못했어? 가족사가 묻혀도. 진실을 숨겼어.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면 수정 씨가 너무 좋아서 이 사실을 말하면 떠나버릴까 봐, 나를 싫어할까 봐 고민했어. 동생에게도 미안해.
수정 씨에게도 미안해. 정말 미련이 있어? 내가 알아. 진짜 힘들게 살아왔지만 날 미워하겠어? 동생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아. 도저히 다른 남자랑 만나기 힘들어.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랑 만나줘서 고마워. 근데 정말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그거야. 계속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몇 살이에요? 아니요. 동생분이 좋은 음식 못 먹여서 자라지 못했거나 그래서 작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와는 연령 차이가 있네요.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민석 씨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나요? 그럼 언제부터 혼자 키웠어요? 아, 저렇게 어린 동생을 키우느라 힘들으셨겠죠. 대단합니다. 부모님께서 동생이 6살 때 돌아가셨으니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저는 동생과는 같이 살았지만 키웠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혼자서 잘 키워줬네요. 그것도 가슴 아파요. 그러나 민석 씨, 혹시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또 있나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있다면 숨기지 마세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다 말했어요. 동생 얘기 외에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나 아까 처음 보고 화냈을 때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냐고 한 것이 뭔가요?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결혼식 날을 잡은 사람 같았어요. 나랑 결혼할 생각이신가 봐요. 뭐, 그런 말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 결혼할 생각 없이 만나는 건가요? 어머나, 그럼 민석 씨는 결혼 생각 없이 저랑 만나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수정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반했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그 아이, 내 시어머니 아들은 제게나 남편에게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만나 1년도 안 되어 결혼했어요. 어린 딸이 있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반대를 했고요. 너 정말 괜찮겠어? 세상이 기댈 게 없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데 초등학생도 있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 얼마나 만나서.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물질적인 것을 다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평생 함께하는 것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 으이구, 잘 됐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믿어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제 12살이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8년이 남았어. 마냥 어리지는 않아. 아주 똑똑하고 귀여워. 너희 아빠도 걱정이 많아. 난 모르겠어. 좀 더 만나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걱정은 당연해. 사계절 안 만난 남자, 그때 2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서 키워야 할 초등학생 동생까지 이 결혼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빠,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바로 일어날 거예요. 내가 좋다고 말했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거겠지? 허락받은 건 아니니까 가만히 있을게. 진짜 이 사람 상처 주지 말아줘. 날 무시할 사람이 아니니까. 남자가 첫인사를 해왔어. 아빠도 엄마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심을 한 듯이 엄격하게 보였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 제 이름은 민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하세요. 아버지, 아빠, 긴장 풀려요. 세 분 다 긴장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둘 다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새벽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다가 화물 트럭에 치이셨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러게, 참 안타깝네요. 고향이었으면 살아가기 어려웠을 텐데. 어린 동생도 있으니까 더 고생했겠지만 생전에 부모님이 독립심을 키우셨다고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동생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네요.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부모님 사고로 대학 진학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졸업 전에 담임 선생님 지인의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도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자료를 수입하는 곳이나 가까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일했던 곳은 3층짜리 갈비집이었고 거기 사장님께서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만 하는 것에 만족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강남의 고급 횟집에 취직하여 회를 배웠습니다. 요리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했지만 동생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인 곳 가까운 곳으로 전근했습니다.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 다시 횟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장님이 너에게도 가족이 있고 어린 동생의 엄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려는데 동생이 저에게 형, 나는 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후회하지 않기를 바래. 나는 형이 행복하길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는 나의 짐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유일한 가족인데 신은 가족을 버리라는 신은 없어요? 한 번만 믿어볼게요. 아버지, 제가 수정 씨에게 무한의 사랑을 주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수정 씨를 나에게 보내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어디서 연설을 준비한 것 같이 차분하고 강인하게 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굳어져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맞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후회할 거라던 엄마는 어느새 눈물을 훔치며 사위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시동생은 생각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더 마음이 아팠고 나는 그를 제 아들처럼 생각해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형제가 항상 나에게 주었어요. 나는 50살에 이르러 돌이켜보면 좋은 기억만 나옵니다.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일찍 결혼하고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시동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맥주와 주스컵도 냠냠하니까요. 형수님 기사는 돌아왔습니다. 요즘 도도님이 예민하세요. 혹시 마중종입니다. 형수님, 신경 쓰고 힘들셨죠?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했죠? 에휴, 병원 가셔야 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위생이므로 우리 청청님을 챙기려면 치료해서 더 예쁘게 할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헤라빈 응원하며 여성 모습 바람나? 최선을 다해서 연혁을 찾아내야 해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동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텍스트는 이미 확인해 보셨어요. 읽는다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호두코기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원하던 대로 찻집을 차려줘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제가 남편을 도와 식당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3살이던 시동생을 뒷바라지했어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미세하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제게서 임신 증세를 먼저 눈치채고 이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여보, 아프니? 안 어디 아픈데? 큰 병이야? 형편이 이게 맞나 싶네요. 무서워. 뭔데? 말해봐, 빨리. 나자 테스트 살펴봤는데 2줄 나왔어. 어떤 테스트? 으이구, 이걸 남편이라고 산다. 임신. 뭐가 대박이야? 우리 형편이 아직 아이 생각 안 해. 형편 돼서 결혼했나? 우리가 뭐. 테스트 2줄이면 임신 확정 아니야. 2개나 해봤는데 2줄이더라고요. 생리가 불규칙해 그러려니 했는데 속도 안 좋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내일 병원 가볼게.
나가서 아빠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기뻐해. 결혼 10년이 다 되도록 참았다. 나도 괜찮아. 당신이 더 고생했지. 그리고 민우가 어린데도 학교 다니며 지금까지 힘들게 지냈어요. 아이처럼 지켜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사고 싶었던 것을 참아가면서 학원도 보내주고 형편을 대충 얘기하며 부담스러울 것을 피해온 적도 있었어. 그러나 그런 우리가 애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해온 적도 있는 거야? 사춘기 때는 우리가 젊고 급하지만 그저 휘황하게 지나가는 것뿐이었지. 하지만 10대 사춘기에는 해가 정말로 길고 중요해. 그러니 그 시간을 다른 데로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 누이야,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나는 공짜는 없어. 우리는 도련님이 되고 싶은 떡입이 투자한 것이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도련님이 공부 1등이란 걸 알아? 너도 동생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마워 수정아. 그래도 도련님이 대학에 입학하고 너 좀 더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싶었는데 조심하겠다 했는데 이 놈도 참 눈치가 없네. 눈치르다니야, 효자여. 엄마 마음을 늘 헤아리며 다리를 좀 뻗을 때쯤에 찾아온 건 아니었겠지. 정말로 그랬어.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는 복덩이일 테니까. 그 이후 남편이 운영한 식당도 잘 되고 시동생은 서울대에 입학했어.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우리 세 가족,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한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알 수 있어. 정말 대단해. 우리 시동생은 남편 말처럼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사교육이라는 것을 만연한 때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번은 동생이 학원비를 돌려주기도 했어요. 만약 저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잘 키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같이 100점 받은 시험이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이는 천재였고 속도가 빨랐고 성실했고 완벽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동생은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어려울 때는 딸처럼 다가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성공해서 형님을 위해 호강하게 해주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절충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졸업 직후 벤처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야? 내일 형님 생신 아니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사고 반지도 살 거예요. 이건 왜 반지야? 영수님 결혼할 때 반지를 안 썼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반지를 사들기를 원했어요. 어릴 때든 이윽고 요런 생각을 했죠. 결혼식에 옷을 살 때도 졸업할 때 컴퓨터를 살 때도 그래줬지만 좋은 반지 정도 살 텐데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형님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했나요? 큰딸님 이제 시작일지라도 잘 될 자신 있어요. 임마님 어릴 때도 크게 키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크게 성장해서 임마님에게 효도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대하세요. 지금도 제 손에는 그때 임마씨가 해준 반지가 끼어져 있네요. 세월이 흘러 임마씨가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분이 우리 큰딸님 여자친구라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안녕하세요. 최소희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핏줄이 보일 만큼 새하얀 피부. 짙은 눈썹, 야무지게 꼭 닫은 입, 참 곱답니다. 그런데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잘 웃지도 않았고요. 집에 인사로 울상이라니 미소를 짓고는 했지만 시야를 거의 보이지 않고 웃을 때마다 얼굴이 구겨지는 듯 했어요. 얼마나 긴장한 거지 싶어서 예비권유자의 손을 꾹 잡았지요. 긴장 풀어요. 우린 크게 어른도 아니어도 제 차가 좀 있지만 편하게 대해도 되죠. 예 맞아. 동생님 제 눈을 지그시 보는 그 눈빛 자세히 보니 긴장한 게 아니라 어딘가 굉장히 뭔가 상대를 꿰뚫어보는 자신감 같은 게 엿보이다 나도 모르게 흠칫하고 손을 냈습니다. 올 형수님 마치 엄마처럼 보여도 진짜 형수야. 아 그래서 더 어려운가 드라마에서 보면 동생 형님 사이가 더 어렵죠. 큰딸님 제가 그런 사람인데요. 드디어 저한테도 동생이 생기다니 정말 어린애네요. 이건 왜 반지야? 영수님 결혼할 때 반지를 안 썼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반지를 사들기를 원했어요. 어릴 때든 이윽고 요런 생각을 했죠. 결혼식에 옷을 살 때도
졸업할 때 컴퓨터를 살 때도 그래줬지만 좋은 반지 정도 살 텐데요.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은 계속해서 행복해야 합니다. 저 배도 많이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민우가 힘들어하면 따로 말씀해도 돼요? 제 말 믿어주세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에도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없는 시아버지의 가정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성적인 성격이라며 늘 그렇게 생각했죠. 시동생의 선택을 저로 인해 좌지우지하진 않을 거예요. 씩씩하고 바른 모습으로 여자를 선택했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후 12세 차이로 결혼한 시동생이 성인이 되었고 15세 차이의 동생이 생겼어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정말 자랑스럽고 품겠죠? 시동생이 결혼한 후 동생에게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어머니, 작은 어머니, 이상하네. 왜 그래?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지난번 명조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잠깐 나가셨잖아. 속이 안 좋아? 그래도 명조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티를 내야 하는데? 작은 손자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야 하나요? 자, 그 술은 좀 취한 것 같아 의미가 있지만 겸손은 중요해. 나쁜 거안인가 보다. 일이 바뀔지도 몰라. 그런 삶이 좋아. 내 어머니 정도 어떻게 감정이 들어가 있고 분명히 다짐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른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만히 사랑을 쌓아봅니다. 완벽한 형식이죠. 내게 그냥 엄마만을 보지 말라고 할래요? 당신도 아마 삼촌과 어른에서 뭔가를 배울 거예요. 허나능성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 준비해 주세요. 하급한 대답을 싫어해요. 온화하게 대답해 주세요. 특별히 나쁜 요구사항이 없는 한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늘 같은 형님을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다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음식값도 내고 해야지. 너는 그러냐? 그 형님에게 장난이고? 그래도 너한테는 시동생이나 동생이나 다 똑같아. 엄마랑 다름이 없으니 조심해야 해. 그런데 너네 동서 29살이라고? 나이는 좀 들어 보이지만 대구 대기업 사원이라 그런지 점잖고 세련된 느낌이 나네. 근사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는 걸 보니 마음에 들어.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찾아가서 아는 척할 것도 없이 조용히 먹고 나가자. 그렇게 하자. 너네 동서는 부모님과 사람들과는 잘 맞지 않나 봐. 뭐 부모님은 교사이고 외동딸이래. 사업가라고 해도 결혼 반대하는데 다행히 배운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너희 부부를 존경한다며 도와주고 있어. 동서가 부모님처럼 대접받으려면 힘들 걸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충이 많았겠지만 공로도 알아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난 것은 행운이야. 그렇지만 그런 말은 뭐 그래도 동서는 좀 어려워. 너도 그래. 우리 동서는 나랑 동갑이잖아. 그냥 친구 같아.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그런데 넌 10몇 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려워. 왜 깍듯이 안 해? 아니, 너무 무뚝뚝해. 그건 성격일 수 있는데 나도 그렇거든. 그때 동서와 그 지인들이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나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 말고 괜히 긴장했다. 회사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옷을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나온 건가? 그래도 일어나서 아는 척 해야겠지? 하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마침 동서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냥 저를 는 겁니다. 너무 민망해. 엉덩이를 들다 바로 주저하며 앉았어요. 뭐야, 저기 앉아있던 내 동사? 아니야, 너 못 봤어. 그러게 못 봤나 봐.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내가 그렇게 흔한 얼굴은 아닌데. 얘야, 됐다. 됐어. 옷도 후줄근하게 입구나. 하면서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하고 그러기도 민망하다. 귀찮고 친구에겐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수다 떨다 집에 왔지만 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형님인데 눈인사라도 할 수 없었나? 아니지. 그래도 인사했었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
하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 그냥 오늘 수연이 만난다고 명동까지 갈 때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응, 그렇게 하지. 눈치 파는 건 나쁜 거 아닌 거야? 지난주에 마주쳤던 사람 어떻게 아는 척하나 생각하며 표정 관리해야 해. 동침에서 과일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왜 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내 책임이야. 그러면 나 도울게. 넌 오늘 피곤하다고 해서 도울게. 앉아있다가 동침과 부엌에서 요리하게 되었어. 동침 이거 뭐야? 지금 놓은 거? 오, 영양제야. 회복제 같은 거니까 다 드셔도 되고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또 어디서 샀는지 알려줘. 우리 의도 영양자연인 땅매매돼서 구입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니까. 아, 알겠어요. 지나서 보니 다 이상하다는 게요. 이상하게 픽하고 쓰러지고 어디 상한 것 같아요. 뿌리기용 영양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지만 음식에 뿌려 먹이는 영양제는 따로 없던데요. 가루로 된 영양제는 있지만 먹여야 하는 영양제는 못 찾았어요. 물론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의심들이 쌓이고 결국 리조리 불행으로 닥쳤어요. 벤처 사업이 성공하여 부자가 된 시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동서 서방님 여길 봐요. 어떻게 안 좋은 거야? 우리도 가게 일찍 닫고 가야 해. 회사에서 쓰러졌다니까. 와봐야 돼. 상인은 부도가 났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부가 걱정할까 봐 쉬었는데 아니야. 우리인데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야. 집과 가게도 팔아야 하겠어? 어떻게 안 되냐고. 무슨 일로 아픈 거야? 연락을 안 해왔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집과 가게 팔고 안 될 일은 없잖아. 서방님, 내 자식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픽하고 쓰러지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 병의 상태가 어떤 거지? 아니에요, 형님. 지훈이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보니 싹 마르고 얼굴색도 회색이 되어서 뭔가 심상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처음으로 동서를 따로 부르러 갔어요. 동서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이 많은 형님이랑 내외가 불편하고 동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불편한 건 알겠는데 형님, 그냥 빨리 말해주세요. 저 회사에 다시 가봐야 해서요. 그래, 민우 서방님, 내 아들 같은 시동생인 거 알아요. 형님, 그 사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양쪽 모두에게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세요. 사업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것도 동서가 나한테 귀뜸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저도 몰랐어요. 자세히는 그 사람 성격이 워낙 독립적이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니 아무리 와이프라도 다 털어놓지 않아요. 그래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서방님, 왜 어제 바로 퇴원 안 한 거야? 아무리 기력이 약해져 있어도 요즘 병원이 그렇게 입원을 잘 시켜주지도 않는다던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걸까요? 혈색도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좋은데요. 평소보다 더 냉정해 보이는 동서에게 저도 힘을 내물어 봤어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왠지 시동생이 무슨 병에 걸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의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숨기려던 게 아니고요. 많이 아프다. 어디가 희귀병인 것 같아요. 오늘 정식 수속 밟아서 입원했고 정밀검사 들어갔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런 병이 서방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아파 쓰러진 게 사업이 보도 나서 스트레스도 있지만 기운이 좋다가도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도 같고 어찌됐든 보통 사람들처럼 활동이 여유가 없는 거죠. 동서는 남편이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도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어요. 그럼 더 검사도 많이 해봐야겠네요. 희귀병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길까요? 병원비는 사업도 지금 안 좋으니까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부도나서 있는 현금도 다 쓴 상태고 집도 원로 이제 남은 것도 없어졌어요. 재산은 동서 몰래 다 정리한 거라서 괜찮다고 해요. 남편이 번 돈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해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도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동쪽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없는 채 인천이면 인천인데 잘 나가던 남편은 집을 빼앗아 막아버렸지만 사업이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희귀병에 걸려 사회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그 나이에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깜깜했던 중에 동서는 저랑 다르게 침착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상의해서 적금을 꺼냈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은 딴 게 없으니 차곡차곡 모은 적금을 꺼내 동씨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합니다. 받아주세요. 형님이랑 모은 전 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나으면 돈을 벌어서 갚을게요.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야 할 일밖에 못 돕게 돼서 진짜 죄송합니다. 집을 팔까도 했는데 팔리지 않고 낡은 집이라 팔 이유가 없어.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동시에 손을 잡고 시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는 병원 로비로 나섰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내려왔을 때 너무 정신이 없는지 시동리던 받았다고 사온 과일 쇼핑백을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아, 정신 멍청아.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 엘리베이터가 오래 걸려서 너무 급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더니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비상구 쪽으로 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시동생이 있는 층으로 올라왔는데 외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나 이제 부자야. 18억이 되는데 뭐 동서 있어요? 동서가 평소와 답답하지 않은 흥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까지 헐떡이면서 그러면서도 남들이 들을까 봐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처음 보는 동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동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8억. 무슨 18억? 동서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저도 왜 그랬는지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동서의 계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으며 똑똑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실에 누워있는 거 하며 진중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가족과 상의 없이 을내놓고 모든 재산을 청산했다는 것까지 어느 하나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그때 영양제 넣은 거, 그것도 말이 안 됐어. 지금까지 시동생의 결혼 생활 2년 동안 동사를 보면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는데 참았던 건 시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간 름직하게 느껴졌던 이상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동서가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 시동생을 꿰어 결혼하고는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까지 일부러 해치게 있구나. 저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나온 후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동서가 급히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보고 어느 한적한 동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크지 않은 카페로 걸릴까봐 바로 옆에 있던 아줌마 옷가게에서 모자와 외투를 사고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만난 사람은 중년 여성으로 한 번씩 동서를 쳐다보더군요. 그 여성은 동서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집안이 난폭하게 짜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엄마. 그래, 이게 바로 운명이야. 하늘이 도와줬어. 정말로, 엄마. 집 내놓은 자리를 돌려받았어. 정말 다행이야. 시기도 딱 맞았고 좀만 늦었으면 아버지랑 엄마의 모든 재산집까지 날아갈 뻔했잖아. 그건 괜찮아. 우리 재산이 날아간다 해도 뭐.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게 해결됐어. 뭔가 대단해. 우리 방은 아직 모르겠지만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역시나 갑자기 생긴 돈에 흥분한 채 양손을 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시동생은 병실에 누워 있을지라도 걱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듯 죽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왔습니다. 뺨 한 대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에 주먹을 꺾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졌다.
그런데 돈이 생겨서 다행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 30대 젊은 사람이 설마 잘못될 리 없어 하늘이 도와줄 거야.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라는 로또를 싣는 게 나은 것 같아. 다 잘 될 거야. 제발 사업 이어 먹고 다 망해도 되니까. 그 사람만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엄마, 그 사람 병 다 나을 수 있겠지? 세상에 로또 처음 보는 동의 울음소리. 모든 게 귀로 들리는 게 맞는 건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모든 건 착각이고 오해고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들이 떠날 때까지 반성하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저기, 우리 마감 시간이야. 아, 알겠어요. 저도 이만 나갈게요. 저의 뒤를 쫓아온 둘을 들켜 당황해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겨우 둘만 남은 카페를 나왔어요. 여보, 내가 미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답게 너무 경솔했어. 나도 알아. 이 사실을 알면 더 힘들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남편의 조언대로 먼저 아는 척은 안 했어. 결국 로또에 당첨된 걸 알게 됐고, 내가 그렇게 오해했고, 다음 날 동서가 찾아왔어. 동서는 어딘가 부드러워 보였지? 나는 눈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 동서는 잘 지내? 형님께 말씀 전하러 왔어 하며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었어. 어제 빌려준 5천만 원과 더해서 넣었어. 로또를 사고 1등 당첨됐어? 은행 가서 돈을 찾으러 가는 중이야. 이민호 씨 병 비용으로 써도 돼. 그렇게 동서한테 돈을 받았어. 그러나 동서는 동서에 대해 오해를 풀어줬어. 그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돈을 돌려줄 거야. 아파 누워있는 형님에게 급하게 달려들었다. 언어 영역 존중을 위해 번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 영상에서 다가오는 글을 본 내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행복한지 잘 몰랐죠. 그런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무뚝뚝하고 나 혼자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해해주고 날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형님,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18억이 뭐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돈은 숫자에 불과해요. 손을 잡고 나에게 눈물을 보여주는 동서에게 내 오해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진정한 편이 되었고 가족을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처럼 시동생은 회복 중이고 동서는 시동생을 보살피며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중이에요. 동서와 나, 지가은은 친자매처럼 가까워지고 있어요. 꿈 같다 싶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동서에게 사연을 쓴다고 해놨어요. 동서가 이 글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동서, 이 상황 동안 너무 힘들었어. 불행한 끝에서 행복한 시작이야.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그리고 동서를 정말 사랑하니까 앞으로 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사랑하는 동서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